미국 증시는요, 일단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 지수는 0.6% 하락을 했고요. S&P가 0.02%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S&P는 완전 그냥 보합이었고요. 나스닥 지수는 0.6%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다우는 내렸고 나스닥은 올랐다. 일단 시장은 이 3대 지수가 모두가 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, 최근에. 그러면 결국은 약간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옵니다.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커지니까. 뭐 그러다 보니까 다우 쪽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나스닥 지수는 오늘 왜 올랐을까? 그 엔비디아 효과가 확실히 지속되고 있습니다. 기업들의 AI 투자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엔비디아 요 칩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 같아. 뭐 이런 기대감들이겠죠. 그러면서 이런 기술주 진영들이 여전히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오늘 올랐는데,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4%나 올랐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와, 네, 오늘 저희 피디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정말 엔비디아가 미쳤어요예요. 지금 7%나 급등을 했고요. AMD가 3.2, 마이크론 요 테크도 2.5, 인텔도 1.1% 상승을 했습니다. 오늘 엔비디아가 오른 건 우리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은 되고 있어요. 그래도 1,000달러를 뚫었으면 쉬어갈 법도 한데 이제 간밤에 1,100달러도 뚫고 이제 1,200달러를 향해서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죠. 애플과의 시총도 이제 얼마 차이 안 납니다. 이제 시총 2 위까지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바로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론 머스크가 또 우리 테슬라 말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. 특히 AI 기업이 xAI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챗봇을 만들고 있죠. 개발하고 있죠. 그게 이제 그록인데, 요 그록을 구동하는 데 이제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텐데 요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할 거야라는 게 전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실적 모멘텀에다가 요것도 더해지면서 오늘 좋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형님이 가니까 이제 동생들도 우르르 따라가면서 기술주 진영이 상당히 좋았다.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번 주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? 뭐 거래일은 평소보다 하루가 적지만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4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연준에서 우리 CPI보다도 더 주목하는 물가 지표예요. CPI와 비교했을 때 뭐 어떤 품목에 대한 이 품목치에 대한 업그레이드 주기도 분기별로 이루어져요. 뭐 CPI는 이게 2 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, 그래서 뭐 가중치도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품목에 대한 이제 가중치가 더 많이 든다거나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CPI와 비교했을 때 PCE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더 잘 반영이 되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PC에 대해서 더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는데, 그런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, 그럼 지금 요즘 연준 인사들이 약간 매파성 멘트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약간 출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이렇게 차익 실현 욕구,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충돌하면서 계속 이렇게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PC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실적은 뭐 세일즈포스와 코스트코, 휴레패커드 요런 기업들이 실적을 좀 공개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, 다만 코스트코는 이런 소비와 관련된 그 실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트코에 대한 요 실적에 많이 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번 주 일정까지 간단히 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6월 이후 미국 증시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, 이거를 제목으로 잡았어요. 그죠?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, 우리가 5월 23일 기준으로 거래일 기준, 우리가 이제 뭐 5달이 지났지만 사실 주 5일 근무이고 뭐 중간중간 휴일 빼고 뭐 이러면 훨씬 더 줄잖아요. 100거래일이었다고 합니다. 5월 23일까지가. 근데 이 100거래일간 S&P 500 지수가 10% 넘게 올랐어요. 근데 이제 또 우리 전문가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. 100거래일 동안 10% 이상 올랐을 때 역사적으로 그 이후 증시는 어땠나? 요거를 아마 집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76%의 확률로
그 이후 또 오르더라. 100 거래일 동안 10% 이상 오르면 뭐 한 열에 7-8 번은 추가로 그다음에도 더 오르더라라는 거죠. 그렇다면 얼만큼 더 올랐어? 평균 이 수익률이 7.1%에 달한다고 해요. 근데 여기에 더 좋은 거.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예요. 그러면 대선이 있는 해만 또 이렇게 발라봤대요. 그랬더니 선거 연도에는,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라 전체 이런 선거가 있는 해에 93%의 확률로 100 거래일간 10% 넘게 오른 다음에는 뭐 93% 확률로 그 이후엔 주가가 더 오르더라라는 거죠. 이거 그냥 거의 무조건 오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, 역사적 그 흐름을 봤을 때. 그럼 평균 수익률은 몇 퍼센트였어? 10.1%. 그럼 이 상황에서 10%가 더 오를 가능성이 한 93%는 된다는 거죠. 그리고 특히나 6월부터 8월까지가 가장 많이 또 올랐대요. 그래서 우리 이거 괜찮은데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 물가가 웬만큼만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'아 앞으로 증시 기대할 수 있다.'라는 걸 저희들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밖에도 주요 지표들 많이 좀 나왔는데요. 보도록 할게요. 오늘 경제 지표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. 이게 너무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6개월간의 이 경제 전망을 하는 거죠. 나의 어떤 금융 상황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. 근데 너무 잘 나왔어. 전월은 물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고요. 그러면 왜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? 금리가 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고 생각을 해서인가?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. 인플레 전망치 12월 인플레 전망치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어요.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면서도 6개월간의 경제 상황은 괜찮을 것 같아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.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 '경제 상황이 좋을 것 같아.'라고 판단을 하면 그만큼 씀씀이가 커질 수가 있어요. '내가 6개월간 되게 힘들 것 같아.'라고 해야 이 소비를 줄이는데 그러면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정말 '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'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우리 금리 입장에서는 약간 악재이긴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우 지수가 쉬어간 것도 뭐 여와 무관치는 또 않을 것 같긴 한데 요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. 10 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다시 4.5%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. 앞서서 봤던 소비자 신뢰 지수 지표도 있었고요. 오늘 그 5 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약 700억 달러 규모였는데 요 수요가 그동안의 어떤 평균치보다 조금 더 수요가 낮게 나왔어요. 그래서 요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건 좀 제도적인 얘기인데 우리도 오늘 주식 거래 주문을 넣으면 뭐 매수든 매도든 주문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거나 결제가 되는 거는 T+2 이틀 뒤잖아요. 그래서 내가 샀어도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이틀 뒤고 팔아도 돈이 들어오는 게 이틀 뒤고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. 근데 요거를 화요일 거래부터 T+1로 단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팔면 내일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의 유동성이 더 빨리빨리 이게 되면 오히려 더 거래도 활발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. 이게 실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T+1이어도 상관이 없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또 바뀌었는데 SEC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이 제도를 개선한 것 같다. 그래서 보다 탄력적으로 이제 시장이 운영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혼란스럽지 않게 질서 정연하게 이거 다 자리 잘 잡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제도적 변화였으니까 오늘 또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